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2부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지금까지 빠르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셨더라면 오늘 저희가 부드러운 라떼 주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1부와는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세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또 어떠한 종목들을 준비를 하셨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셨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고요. 그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6% 넘게 오르다 보니 좀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다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섹터는 또 어떠한 테마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주식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바텀업 그리고 탑다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혼자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 방법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냥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저희가 2부에서 문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뭐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 윤수린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세 종목까지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거니까요. 문자나 QR코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50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또 2부에서는 윤수린 멘토님의 세 종목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종목들에 대한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의 접근 방식을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하면 2부에서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접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종목들과 개별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공략을 우리가 진행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 반도체 쪽에 삼성 메모리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는 이 유진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메모리 어제 뉴스가 나왔죠. 시장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삼성의 이 DRAM DDR5 DRAM 32기가짜리 반도체를 만들었다. 두 번째, 삼성 엔비디아 HBM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삼성 메모리, 정확하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아닌 냉장고도 아닌 파운드리도 아닌 메모리다. 정확하게 메모리 산업도 아닌 삼성의 메모리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공략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유진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진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전에 있었던 뉴스를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최대 용량 반도체 DRAM 개발 40여 년 만에 50만 배 이상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2기가 뭐 최대 1TB까지도 이렇게 대용량 메모리를 좀 이렇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이 삼성전자가 이 이슈로 인해서 한 6%가량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정말 기하학적인 신호탄이다. 메모리 내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호탄을 삼성전자가 금일 이렇게 시장에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금 삼성전자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보이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건 지금 AI 시대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뭐 HBM이라든지 혹은 이런 서버용에 들어가는 DRAM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대용량, 고용량, 고신기술로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그냥 메모리 쪽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겠다. 사실 이런 타이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메모리 쪽으로 거의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HBM이 삼성전자 지금 뭐 대부분이 엔비디아나 이 HBM 공급으로 시장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D램 쪽으로 이렇게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크게 두 가지겠죠. 자연스럽게 메모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신호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뭐 D램 쪽이라든지 뭐 D램 쪽 혹은 뭐 HBM 3 엔비디아와 함께 하니까 그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두 가지 타이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런 변별력을 지금 갖춰놨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어떤 기업들, 유진테크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오늘 남은 종목들도 사실 삼성전자와 사실 연관이 굉장히 깊은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짧게 핵심 사업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친히 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휴대폰이겠죠.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IT 사업 쪽입니다. 휴대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휴대폰이라는 산업은 사실 저는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사실 지금 뭐 갤럭시 뭐 폴드라든지 폴더블 폰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의 점유율은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뭐 프리미엄 폰 시장 그리고 저가형 시장에서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2016년, 17년부터 뭐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의 이런 저가 매수세, 저가 이런 제품들의 이런 점유율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대폰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들도 사실 이런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도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에 대한 성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률은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산업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주기 이론. 산업 주기 이론상에서 크게 네 가지 국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기, 두 번째 성장기, 세 번째 성숙기, 마지막 쇠퇴기. 이 쇠퇴기, 성장기, 성숙기에는 다 다양한 이런 산업별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장기, 도입기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매출이 뭐 제품은 팔리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익이 나더라도 거의 적자의 비율이 좀 더 크다. 이런 게 도입기 측면이라고 하면 성장기로 들어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했을 때 성숙기에는 어느 정도 이익률은 안정화가 되고 매출도 그냥 성장성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든지 폭발적으로 감소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이익률이 점차 저하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쇠퇴기에 도입됐을 때는 이제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연 휴대폰 사업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성숙기죠, 성숙기. 이미 다 성장을 마쳤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쪽은 이미 산업이 성장이 이미 다 맞춘 기업이라고 휴대폰 쪽에서는 성장을 다 마친 기업이라고 했을 때 과연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산업주기 이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산업주기 이론 특성상 성장기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다. 그리고 성숙기 때는 주가가 안정화되고 오히려 주가가 성장기에 비해 빠진다. 왜? 기대감이 저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만큼 모멘텀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업의 이 주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성숙기, 이제 마지막 쇠퇴기, 기업의 후퇴하는, 산업이 후퇴하는 측면으로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치킨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휴대폰 사업에 삼성전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휴대폰 산업이 성장하는 타이틀이 아닌 우리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메모리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파운드리 쪽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파운드리도 뭐 수율을 개선을 하기 시작했죠. 수율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지금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지금 삼성전자가 6%가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로 올랐으니까 파운드리 쪽은 그냥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타이틀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파운드리 쪽에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수율이 개선이 됐다 보니까 고객사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을 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테슬라도 이렇게 AI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 위탁을 한다, 이런 내용들과 지금 이 내용들도 제가 앞서 이 뭐 파운드리 쪽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도 메모리 쪽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 팹리스 고객사 중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친구가 어떤 친구겠습니까? 뭐 TSMC에 지금 가지고 있는, TSMC는 참고로 파운드리입니다. TSMC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팹리스에서 엔비디아를 좀 뺏어오는 게,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엔비디아를 뺏어오는 게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겠죠. 네, 뭐 지금 최근에 수율도 개선되고 있고, 지금 삼성이 이 고객사도 확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있으니 이 엔비디아도 팹리스 쪽으로 한번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팹리스 기업 중에서도 엔비디아도 이 GPU의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위탁할 확률이 높다. 왜?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 메모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부 내에서 뭐 계절을 단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절. 뭐 대부분 비수기 때는 뭐 잘 매출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이 성수기 때는 강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2020년부터 시작해 2021년 그리고 2020년까지 대부분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서버의 사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장 사이클을 좀 담당을 하는데 좀 차지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는데, 이런 계절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도 대부분 뭐 낸드, 그리고 D램, 그리고 최근에 이 HBM도 뭐 최근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3, 대표적으로 뭐 이런 제품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D램하고 HBM 이쪽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HBM3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HBM 공정 장비들 중에서도 뭐 본딩이라든지 뭐 TSV 뭐 장비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HBM3 관련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3로 정확하게 SK 하이닉스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들려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의 메리트와 모멘텀이 크게 없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고객사가 뭐 엔비디아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이 엔비디아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에도 HBM3 모멘텀이 플러스로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D램 쪽,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D램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램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D램 쪽이 지금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AI 시대니까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 센서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고대역 폭의 이런 서버 내에서 우리가 메모리하면 처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닙니까?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뭐 D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서 내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DDR4, 지금은 5로 넘어갔죠. DDR5,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와 램,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32기가짜리 그리고 16기가짜리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는 모델업이 라인업이 굉장히 좀 협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DR5에서도 32기가짜리 그리고 최대 1TB까지 메모리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삼성전자가 해냈다. 정말 메모리 내에서는 엄청난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좀 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까지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PC에 램을 꽂잖아요. 램을 이렇게 꽂을 때 우리가 최대 16기가, 4기가, 8기가짜리 2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램 카드를 꽂는데 지금 이렇게 1TB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서들은 너무 과도하고 어찌 보면 이런 메모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공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삽입을 할 때 공간 그리고 효율 그리고 용량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메모리 쪽이 다시 한 번 더 디램 중심으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램 쪽, 파운드리 쪽, 우리가 휴대폰 쪽 이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요인은 어떤 거다? 바로 이 메모리 쪽이다. 메모리 덕분에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이렇게 선별해야겠죠. 삼성전자가 올랐어. 그래, 올랐어. 휴대폰 관련된 내용들도 아니고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들도 아니고 메모리 관련된 내용들 내에서도 D램 쪽과 삼성 HBM 이 두 가지 이 종목을 선별할 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선별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D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삼성전자 HBM 관련된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탑다운 방식에서 우리가 산업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글로벌 매크로부터 시작해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지금 관련 섹터까지 지금 기업까지 넘어왔어요. 지금 글로벌 매크로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탑다운 방식 역삼각형 우리가 앞에 탑다운 방식 이야기 드리면서 역삼각형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개별 기업 지금 거의 찾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자, 역삼각형 기억하시죠? 매크로 지금 반도체 요인 환경 이야기 드렸죠. 자, 산업 지금 반도체 산업 이야기 드렸죠. 예, 앞에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기업계 섹터 HBM 삼성전자 HBM SK하이닉스 HBM 이 얘기 들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섹터 중에서도 메모리, D램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으로만 삼성전자와 직결적으로 연관된 이 D램, HBM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런 수혜주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유진테크예요. 삼성전자의 고용량 DM 개발 소식에 주목. 이 내용들은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과거 2020년부터 21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유진테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턴 어라운드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다음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유진테크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 바로 이 메모리 장비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공정 장비를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 앞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 전공정 장비들 그리고 공정 장비까지를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제가 일단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램을 개발을 하는데 이 전공정 장비 그리고 패키징 장비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선제적으로 수주가 좀 이루어진다. 지금 이 D램 반도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장비들이 있죠. 커팅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패키징 장비, 후공정, 지금 현재 전공정 내에서 이런 장비의 수주들이 유진테크가 이 메모리 쪽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유진테크의 장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들은 좀 깊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3박자 내에서 지금 이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우량하다, 펀더멘탈과 지금 뭐 수급이 우량하다 이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자, 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 수급, 기관 투자들의 핵심적인 수급의 주체가 누구예요?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그리고 우리가 이 주가의 힘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투신 쪽. 연기금,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뭐 외국인, 기관 이런 물량들 내에서도 뭐 연기금과 투신, 중장기적인 물량들 지금 들어왔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사실 소외를 당했던 좀 종목이지 않습니까? 소외를 당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들어온 게 상당히 반가운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삼성의 메모리가 오랜 시간 죽어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유진테크의 주가도 오랜 시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삼성 메모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진테크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검토를 거치고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매출의 증대 추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 들어서 2023년 뭐 그렇다 할 매출이 사실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유진테크의 이 삼성전자 메모리 파동과 함께 맞물린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뭐 사실 매출이나 이런 밸류의 성장도 다시 한 번 더 멀티플의 상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뭐 재무의 개선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가 동시에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현재 뭐 주가의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재무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좋아요. 건강해요. 튼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뭐 39,000원 정도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부근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대 양보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터뜨린 매수세는 턴 어라운드다. 왜? 앞에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의 소외가 된 종목이다. 그건 시장의 소외가 된 겁니다. 예. 올라야 맞는 겁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 오른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오르는 놈이 더 간다. 가는 놈들이 더 간다. 시장이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이유들도 다 이런 시세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가는 놈들이 더 간다. 왜? 물 만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상황이지 절대 지금 이 상황은 높은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유진테크의 가격 전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지금 유진테크 사실 뭐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습니다. 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냐 사실 널널하게 38,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만 원 구간 지금 고가 종가 대비해서 지금 뭐 상단과 하단 대비해서 3% 정도 가량은 저는 충분히 기업 가치를 봤을 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정직하고 담백한 유진테크 같은 기업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를 즐기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량적인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으면 된다? 다크호스 하단선인 33,000원 구간으로 잡고 대응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추산해 볼까요, 멘토님? 주봉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봉에는 우리가 히스토리가 좀 숨어져 있어요. 이 주봉상의 히스토리를 한번 봤을 때 유진테크가 과거 2020년 19년 때 뭐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파동이 좀 미약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메모리 파동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강한 상승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한 번 더 반도체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맞이를 했고 다시 한 번 더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파동과 그리고 HBM 관련된 이런 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추이가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45,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5,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신고가 영역까지 55,000원 이상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시는 분들은 45,000원 구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5만 원 구간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최종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8,000원 구간부터 4만 원 구간,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3%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그냥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 전략이 지금 잘못 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3,000원. 1차 목표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41,000, 44,000 이렇게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3으로. 네, 41,300원 구간, 44,000원 구간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유진테크 이렇게 개별 기업까지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를 대표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계시는 윤수린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종목이었고요. 엔비디아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장중에 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혼자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의 방법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오늘 유진테크를 포함한 2부에서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3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두 종목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또 삼성전자와 이렇게 직결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선정을 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의 유통 파트너인 미래 반도체입니다. 자, 오늘 미래 반도체 정확하게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미래 반도체 정확하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반도체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품들, 라인업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메모리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건 다들 아시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큰 혁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HBM 그리고 D램 지금 다시 한 번 더 계절이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불과 전일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HBM3 공급 계약 체결. 지금 SK 하이닉스는 정말로 이렇게 긴장이 될 겁니다. 왜? HBM 하면 삼성보다는 우리 SK 하이닉스잖아. 우리잖아. HBM 하면 삼성전자 너네는 HBM 우리한테 안 돼 했던 상황에서 지금 HBM3를 공급을 엔비디아에게 시작을 했다는 건 지금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축포를 터뜨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가 물론 물량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HBM 물량을 삼성전자에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품질 테스트를 삼성전자 통과를 해서 계약 체결을 진행을 했다는 건 삼성전자도 이제 HBM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단순 AMD에 납품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엔비디아에도 납품하는 어엿한 HBM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지금 DDR5 더블레이트 32GB 12나노급 지금 굉장히 초소형 32GB짜리 램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은 이 D램의 양산을 진행을 하고 그럼 이런 뭐 12나노급 32GB 지금 D램을 그럼 어디에서 많이 쓰이겠어요? AI 데이터 센서 쪽에서 많이 쓰이겠죠. AI 쪽에서. AI뿐만 아니라 또 이런 뭐 AI 반도체 영위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서버 뭐 각종 다양한 우리 AI 산업에 접목되는 산업들에선 이 삼성전자의 이 DDR5 지금 이 12나노급 32GB짜리 D램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자, 그럼 달려드는데 그거 어떻게 구매해요? 삼성전자 제품 어떻게 구매할 거야? 쿠땡, 다나땡 뭐 이런 데서 구매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기업과 기업을 상대로 진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런 기업들에서 기업이 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파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미래반도체다. 그런 기업이 바로 이 미래반도체다. 그런 기업이 바로 이 미래반도체입니다. 네. 단순하게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냥 이렇게 차로 실어다 날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미래반도체가 이런 유통 판매점, 대리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메모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메모리. 다른 산업들도 다양하게 파운드리 제품들 디스플레이 하지만 지금 제가 어떤 핵심을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가 바로 메모리 DRAM5라고 있어요. DDR5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을 다른 제품들이 많다라고 좋은 거 아니고 이 DDR5가 이 미래반도체가 이 대리점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재무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대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가? 혹은 삼성전자 제품이 안 팔리면 불매운동이 나오면 이 미래반도체 제품도 안 팔리는 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삼성전자양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공식 유통 파트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과도하게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제품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래반도체의 매출과 재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컨센서스잖아요. 컨센서스. 자, 이거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지금 올해 이거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를 봤을 때 지금 컨센서스상보다 더 많은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걸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미래반도체는 앞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이 충분히 더 열려있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개선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저는 미래반도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HBM 그리고 DDR5 관련된 이런 우리가 메모리들을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익률 개선은 미래반도체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과도 직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한다면 동일하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상장 이후 구간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삼성전자의 기대감과 이 반도체 산업과 경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을 한 모습이에요. 미래반도체가 삼성전자 ARM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전체적인 경기와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때는 상장 초기에 1번 꼭 상승, 상장 초기에 1번 상승,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움직였던 시기들이 한 번씩 있었죠. 이 시기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언제예요? 엔비디아 성장이 일어나고 반도체에 동시다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나타났던 파동들이 상당히 좀 짧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과 이전의 상승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전의 상승과 이후의 명분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다 AI 그리고 AI 다 AI 이전의 상승이 전부 다 AI 관련된 내용으로만 상승을 했지 단 한 번도 삼성전자 메모리로 상승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정확하게 메모리, D램, HBM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미래반도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이야기하다 잠깐 딴 데로 샜네요. 네.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그럼 어디 정도 구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까? 현재 마이스가 대비해서 동일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이제 3%에서 잠시만요. 시가 대비해서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지금 25,500원부터 시작해 24,000원대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 구간인 22,000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지금 이미 저점을 확인했던 구간, 저점에서 자연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 자연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 이 구간들까지는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추세 이탈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서 2차적으로는 3만 원 구간까지도 지금 이런 이슈와 명분이 뚜렷하니까 3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D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호전적으로 들려올수록 목표가를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상향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격 전략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밴드 범위 현재가 대비해서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전 고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냥 보수적으로 이 3만 원 구간 이 전 고점. 그리고 손절가 단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자연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22,0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서 오늘 미래반도체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 종목까지도 한번 바로 한꺼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 로봇 관련된 종목 중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삼성 로봇 그 자체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봇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봇 지분 관계에 있죠. 지분 관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중 지분의 15% 그리고 15%더 취득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 자체가 지분 관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좀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뜬 이유는 단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생산 라인의 투입. 이제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라인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쪽 공정에 로봇의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된다라는 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삼성의 대표적인 메모리 그리고 가전 기타 등등 반도체 제품들과 이 휴머노이드라는 이런 초기
도입 국면에 있는 산업이 지금 같은 생산 라인에서 겸상을 한다?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의 포부가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스탠스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는 로봇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떠오르는 이유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문제도 관계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런 지분에 있어서 뭐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삼성의 계열사 그리고 삼성 자체적인 뭐 이런 기술력이나 제품들도 함께 뭐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공급 계약이라든지 업무 협약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계열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삼성 웰스토리와 업무 협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말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는 역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일까요? 뭐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런 뭐 치킨 튀기는 로봇 그리고 뭐 우리가 조리를 해주는 로봇 그리고 이런 서빙을 하는 로봇들은 우리가 어떤 로봇에 속한다? 협동 로봇. 협동 로봇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협동 로봇에 속한다라는 건 인간 그리고 로봇 이외에 플러스 이제 인간과 함께 조리를 혹은 이런 산업을 이런 일을 함께 했을 때 더 효율을 높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삼성 웰스토리의 급식 조리에 최적화된 로봇들을 지금 로봇 8을 개발 이런 부분들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조리 로봇 외에도 이 서비스용 뭐 서빙 로봇 뭐 기타 등등 뭐 조리 로봇은 이 뭐 이런 로봇들을 지금 검증하고 지금 스튜베드를 제공한다. 즉 로봇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로봇을 만들 때 이래라 저래라 혹은 저렇게 해라 이 로봇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고문인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자, 그럼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 삼성전자에게 한편으로 이렇게 로봇들 그리고 혹은 이런 사업들을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파트너일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표적인 제품이 크게 휴보라는 기업이 있어요. 휴보라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아시모와 한국의 휴보 어떤 게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이 휴보라는 로봇을 이렇게 제작을 한 기업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역사책 그리고 뭐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그런 역사를 써내린 기업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가 로봇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선두주자를 뺏겼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제 뭐 로보스타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로봇 계열사들을 다 두고 있죠.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현대도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이 삼성은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AI 휴머노이드를 2000년대 이 휴보 뉴스에나 나오고 교과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런 근현대사에 이런 휴보라는 로봇을 만든 기업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000년대 초반에 영위를 했던 걸 감안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그 기술력이나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삼성전자가 무조건 휴머노이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원하고 차지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파동이 일어났던 현 시기에 초기 파동이 일어나는 현 시기에 지금 주가 절대 높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로봇에 관련된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니즈를 표출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로봇 사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공정,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요소들 내에서도 이 로봇의 기술력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있는 한 삼성전자가 로봇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더 가는 거 전혀 헛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 휴보라는 이 인간형 휴머노이드 기업이죠. 이런 제품이죠. 뭐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우측에 있는 로봇은
평창 올림픽 때 이 봉화를 이렇게 운반하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이런 휴머노이드, 뭐 그리고 이 로봇들 우리 별들의 전쟁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디자인하고 흡사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미래에 관련된 산업들과 미래에 관련된 우리 미래 휴머노이드에 관련돼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사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이런 글로벌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런 매수세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 흐름의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한가를 갔던 8월 31일 그리고 전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나왔는데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9월 1일 전 거래일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는 기하학적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역대 최대 거래량을 좀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물량들도 지금 다 외국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기관 물량들도 다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일봉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이전 구간부터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과거 이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이후 1차 파동, 일부 눌림 이후 2차 파동, 그리고 다시 눌림 이후 물량 소화 이후 3차 파동인데 이 3차 파동 구간에서 지금 주가의 신고가 영역을 달성을 했다. 이는 즉 유의미한 파동 흐름이 맞다. 이전에는 삼성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강한 상승 흐름이 이끌어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도 삼성 로봇 관련돼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점에 지금 주가가 더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정말 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자연스럽게 매수가 대비,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혹은 시초가가 되겠죠. 월요일 시초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추세 이탈 구간의 하단, 손절가는 어디가 될까? 14만 원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꺾이는 구간. 1차 상단선을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주 많이 17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1차 18만 원, 2차는 뭐 20만 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뉴스리 멘토는 이건 그냥 보수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고, 뉴스리 멘토는 20만 원 그리고 30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점에 놓여 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충분히 30만 원 구간까지도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 16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6만 5천 원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17만 5천 원 구간,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한 구간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 구간, 그냥 이 구간도 보수적으로 제가 20만 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으로 추세가 이탈을 하고 주가가 이탈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가는 14만 원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를 포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2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로봇 관련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통해서 뉴스리 멘토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참고하시면서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2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의 방법을 따라하시고 QR코드를 활용해서 입장하셔도 좋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보내는 사람 번호에 적어두시고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오늘 제시해드린 이 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5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윤수린 멘토님의 바텀업 비법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